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재디자인연구소의 손승태 대표입니다. 재무생 애무로 상담하기 오늘은 12번째 시간 재무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장애까지 하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한번 쭉 배워보시는 건데 오늘 재무장애까지 한번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장애라는 것은 재무적인 목표를 세우고 또 재무적인 변화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7가지 요소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충동성, 환경취약성, 의존성, 관계집착성, 투기성, 저활력성, 기피성. 네, 이렇게 7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우선 충동성의 중요 키워드는 비계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성이 높다 그렇다면 비계획적인 사람이겠구나. 그럼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는 계획적인 어떤 실천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환경 취약성은 본인의 문제가 아닌 외부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해도 외부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겨서 계속해서 나의 어떤 에너지, 재정적인 부분을 빼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런 외부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환경 취약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의존성은 이것은 자기 결정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결정권이 있는가,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가, 할 역량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높다라는 것은 주변에 의존하는 것이 의존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의존도가 매우 높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집착성의 키워드는 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 집착성이 높은 경우에는 거절을 잘 못하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절을 못할 때 주변의 도움을 또는 주변의 요청을 거절을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투기성에 대한 것은 한 방을 노리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쌓아가서 티끌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아서 태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방에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경우가 투기성이 되겠습니다. 저활력성은 활력도가 낮은 에너지가 아주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활력성이 높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상담하면 매우 힘듭니다. 뭔가 진행도 잘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피성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 돈은 기본적으로 좀 악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돈을 추구하는 것은 좀 세속적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기피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피성이 높다면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돈을 멀리하고 돈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 경우에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충동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계획성이 중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동성이 높다 그러면 비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겠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네, 지출에 있어서 그럴 것이고요. 물건을 살 때 또는 저축을 할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서 또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대포를 밀어붙이는 경우도 볼 수 있고요.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고, 그러나 행동력이 매우 좋고 실행력이 좋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얘기 끝나면 바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비계획성이라는 것은 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취약성은 이게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충동성만 하더라도 내가 이제 좀 신경 써야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살아봐야지라고 막 애를 써서 자신을 변화시킨다면 변화될 수 있겠죠, 일정 부분. 그러나 이것은 외부 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오랜 지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럼 내가 지출을 통제하려고 해서 그 병원비가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아주 속속인 가족 구성원이 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고를 친다. 이럴 때 역시 내가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가 어려운 상황,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에 뭘 보셔야 되냐면요, 그런 외부 환경에 매몰돼서 내 삶까지 망가져가고 있는가, 아니면 일정 부분 그냥 할애해서 거기 내 삶은 내 삶, 이렇게 극복하고 있는가를 좀 진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취약성이 높다 그러실 때는 어떤 원인인지 확인하시고요. 그 매몰되어 있는 상태인지 극복된 상태인지 확인하시면 그 뒤에 상담 진행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또는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셔야 앞으로 그 어떤 재무제 목표나 내용을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의존성 같은 경우에는 종속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위 마마보이라고 하죠. 군대의 신병 같은 존재, 스스로 할 줄 잘 모르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성이 좀 결여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네. 본인이 결정권을 잘 갖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 결정권은 다른 데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기웃 빠지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의존성이 높다. 그럴 때는 상담을 진행하시기 전에 결정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안 그러면 애만스럽게 됩니다. 그러다 사인은 엄마한테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계약하기 전에 와이프한테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이러면 완전히 긴 빠지시겠죠? 네, 그래서 아예 애초에 이게 높다, 의존성이 높다 그러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집착성은 거절을 잘 못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하다 보니까 요청을 다 들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제출도 많고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단적인 예로 보증에 대한 거절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능성이 큰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인간적이고요. 일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한, 그로 인해서 공사 구분을 잘 못하는 어려움, 아니요, 어렵다기보다 이들은 그냥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게 있냐,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거절을 못해서 사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부분이 다 이해가 되고 응답되고 정말 동의가 돼서 사인을 한다면, 계약을 한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그냥 내밀었으니까 거절 못해서 사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잠수를 탑니다. 몰래 계약 해지하고, 차라리 말을 하면 조정이라도 해줄 텐데 그런 얘기도 불편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집착성이 높다 그러면 계약 단계에서 좀 천천히라는 표현입니다. 속도보다는 꼭 확인하시고 정말로 동의가 됐는지 확인을 2중, 3중을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다음 투기성은요, 한 방을 추구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말, 뭐 아니면 도, 이왕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왕이면 크게,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 근데 인생이 뭐 아니면 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도로 가야 되나요? 아니죠. 많은 경우가 유시냐 거리냐 최소한 개는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좀 무모할 수가 있고요. 긍정적으로 대담할 수도 있겠죠. 이분들은 어떤 요청을 많이 할 거냐면 그냥 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수익률 높은 거 한번 잘 찾아보라고. 있겠죠, 물론. 수익률 높은 거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니까 수익률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쉽게 권하시나요? 안 하시죠. 왜? 위험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대범한 사람도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대범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이런 말이 있죠. 돈 잃고 속 좋은 사람 없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높은 수익률 추구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관리를 하시고 진정시키시고 안정성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잘 달리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분들은 안정성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별로 설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는 많이 좀 들어주시고 동의해 주시되, 실제로 계약을 하실 때, 컨설팅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안정성을 많이 가미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저활력성, 이 부분은 무기력에 대한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의욕이 떨어져 있고 에너지가 떨어져 있고 아주 무기력한 상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도 저하되어 있고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잘 안 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무슨 뜻이냐면
함께하는 사람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활력성이 아주 높은 경우에 만나서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 역시 에너지를 뺏기셔서 그 뒤에 만약에 일정이 있으시다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기는 저활력성이 높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바쁜 일정 중에는 안 만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에너지가 충분할 때, 그럴 때 만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진행을 해도, 뭔가 제안을 해도 특별한 목적 없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시지 않도록, 그리고 좀 그 에너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활력성이 높다 그러면 좀 에너지가 없겠구나, 내가 나눠줄 에너지가 있다고 해서 만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보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깊이성, 이는 약간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좀 더 수준 있게 생각하고 싶은, 인생을 좀 수준 있게 살고 싶은, 뭔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 이런 성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고 싶어하는, 그런데 실제로는 무관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지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뭔가 내가 진짜로 고차원적이어서 돈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깨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그걸 깨면 안 됩니다. 잘 안 깨지고요. 깨려고 그러면 거부감을 나타내고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주되, 드러내주되, 돈 얘기를 안 하면서 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돈 얘기를 안 하면서 돈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돈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서 돈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좀 더 상위 가치를 추구하지만 돈이 이분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은 돈의 필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돈이 돈도 중요한 가치인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부딪힙니다. 그냥 돈의 필요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라이프 사이클 같은 걸 그려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이때는 이게 필요하고, 필요에 대한 얘기를 쭉 해나가시면서 필요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죠. 같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필요로 집중하시면 깊이성 높은 분들하고도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7가지 요소를 알아봤습니다. 재무장애, 이런 7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많이 높게 나온다. 그럼 전체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좀 관리하셔서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울 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충동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담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미루기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비계획적이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경우에 한 달 미루기, 다음 결제월 미루기, 또는 그거 힘들다 그럼 일주일 미루기, 그것도 힘들다 하루 미루기, 그런 하루만 미루더라도 그런 확 올랐던 감정이 딱 가라앉고 차분해지는 걸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루기를 훈련시키시면, 미루기를 적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의한 환경 취약성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에서 극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분리하는 과정,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시켜주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적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존성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확인하셔서 결정권자랑 얘기를 나누시는 것이 좋고요. 관계 집착성은 거절해도 괜찮다는 거, 거절해도 별 문제 안 생긴다는 거, 그래서 작은 거절을 해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쌓아가는, 이런 만들어지는 경험들을 좀 시키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쌓아가는 것은 효과,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효과들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겠죠. 저활력성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깊이성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사이클을 통한 필요를 강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무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보시면 적용하실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충동성, 즉흥적으로 했다가 중도해지, 환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의존성, 계약했다가 나중에 아내한테, 남편한테, 부모님한테 혼나고 계약 해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계 집착성,
거절하지 못해서 사인했다가 몰래 해지하고 잠수 탈 수 있습니다. 네. 기피성 충분히 이해 안 되면 돈 얘기 불편해서 해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중도 해지가 여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신경 쓰셔서 그분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재무장애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12강까지 도전주도형부터 재무장애까지, 재무유형부터 재무장애까지 이렇게 쭉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고 앞부분도 다시 생각해 보시고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 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들으셔서 그냥 익숙해지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짧게 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동 중에 운전 중에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실 때나 짧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흘려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 성향을 통해서 좋은 계약, 좋은 상담 이루어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